혹시 언젠가 외로움이 꼭 나쁘지 않다고 느껴본 적 있습니까? 70이 넘은 은퇴자 최영호 씨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살아갑니다. 그는 아침 8시에 일어나 천천히 죽을 끓이고 커피를 내리며 신문을 넘깁니다. 스마트폰은 무음 상태로 하루를 넘기고 그의 통화 목록엔 하루 종일 아무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는 외롭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편안하고 평화롭다고 합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그는 오랜만에 나 자신과 마주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정약용이 강진 유배지에서 겪은 고독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수많은 법과 논쟁하며 지냈지만 유배의 세월 속에서 진정한 친구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자찬묘지명에서 고백했듯이 늙고 병든 자신을 지탱하는 힘은 외부의 인정도 친구의 위로도 아닌 스스로의 고요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외로우면 안 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친구가 많아야 외롭지 않다는 생각, 관계가 끊기면 무언가 큰 결핍이라도 생긴 것처럼 느끼는 이 감정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요? 나이가 들어도 친구가 필요하다는 믿음은 정말 보편적인 진실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다른 진실이 있는 건 아닐까요? 심리학자 로라 카스텐슨이 이끈 스탠퍼드 연구팀은 노화와 함께 사회적 관계의 양은 줄지만 질은 깊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외부 자극보다 내면 성찰이 중요해지는 시기, 노년기란 결국 다른 누구보다 자기 자신과 친밀해지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이 글에서는 노년기에 친구가 덜 필요해지는 이유를 정약용의 고전적 통찰과 현대 심리학, 실제 노년 사례들을 통해 짚어보려 합니다. 더불어 고독이 꼭 부정적 감정만은 아니라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것입니다. 당신도 혹시 혼자 있는 순간이 평화롭다고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깊이 스며들지도 모릅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복 받으세요. 최영호 씨는 60을 넘긴 어느 해부터 더 이상 인간관계를 확장하려는 시도를 멈췄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를 필요로 하지 않았고 동창회도 점점 흥미를 잃었습니다. 문득 그는 깨달았습니다. 젊었을 때의 친구란 인맥이자 필요였고 때로는 자기 존재를 확인받는 수단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노년기가 되면 사람의 뇌는 변화합니다. 단순히 노화가 아니라 선택적 정서 조절을 위한 구조적 진화가 일어납니다. 미국의 신경과학자 줄리안 손튼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나이 들수록 뇌는 불필요한 자극에 에너지를 쓰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곧 선택적 관심과 연결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노년기는 본능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관계를 털어내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자기완결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삶의 말기에 도달하면서 점점 내면을 향해 침잠하며 스스로의 삶을 정리하고 통합하려는 성향을 강화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과정에서 외부와의 연결보다 자신의 감정, 경험, 기억과의 대화가 더 중요한 가치로 부상합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벗의 그늘보다 나의 그림자가 더 친근하다고 느꼈던 것도 이와 닮아 있습니다. 또한 옥시토신이라 불리는 이른바 친밀감 호르몬의 분비 방식도 노년기에는 달라집니다. 최근 영국 레딩 대학교 연구팀은 노년층이 친구와 함께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 옥시토신 분비가 더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는 곧 타인과의 접촉보다 내적 안정 상태에서 더 큰 만족을 느낀다는 신경학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단순히 관계 단절이나 사회적 고립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노년기의 인간관계 축소는 오히려 삶의 우선순위가 재편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회적 인정, 타인의 시선, 집단 속 지위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지,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지가 중심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젊은 시절의 친구란 공통된 이해관계나 환경에서 비롯된 협업적 동료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조건들이 사라지면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필요로 전환됩니다. 이때의 친구 단절은 선택이자 회복이며 무엇보다 성숙한 자기 존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최영호 씨는 이제 말합니다. 젊었을 땐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불안했지만 지금은 나 자신과 하루를 잘 지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해요. 그의 이 말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도달하게 될 내면의 평화를 예고하는 목소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질문을 던질 차례입니다. 친구 없는 삶이란 과연 쓸쓸함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진정한 인간관계의 진화일까요? 우리는 흔히 친구가 줄어드는 것을 사회적 퇴보나 관계적 실패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그런 의미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정이라는 관계의 형태가 나이에 따라 진화하는 것은 아닐까요? 물리적으로 자주 보지 않고 연락 빈도가 줄어든다고 해서 관계가 사라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삶의 다른 국면에 접어들며 우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는 걸까요? 서양 철학에서는 고대부터 우정을 인간의 최고 덕목으로 여겨왔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우정을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쾌락을 위한 우정, 유익함을 위한 우정, 그리고 선함, 그 자체를 공유하는 우정입니다. 그는 이 중에서 가장 깊고 고귀한 형태가 선함의 우정이라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관계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자주 변하지 않는 인격의 일관성을 필요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노년기의 우정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이제는 잦은 연락이나 오락적 만남보다는 말 없이도 서로를 지지하는 조용하고 깊은 동행의 형태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동양에서는 친구라는 존재가 때로는 스승보다도 더 고귀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조선시대 선비 문화에서는 직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이는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넘어선 깊은 정신적 교감을 의미했습니다. 정약용 역시 유배지에서 유일하게 서신을 나눈 친구 이덕무와의 관계를 직이라 표현하며 세상에 번다한 관계 중에서 오직 이 한 사람과의 편지가 삶을 견디게 해주었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이와 반대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는 수백 명의 지인을 보유하고 있지만 마음 깊은 곳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몇 되지 않습니다. 나이 들며 점점 이 얕은 관계들에 대한 피로감이 증폭되면서 사람들은 점차 관계를 줄이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는 우정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본질적인 관계로 회귀하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심리학 연구는 노년기의 관계 변화가 양의 축소보다 질의 향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사회정서 선택이론에서는 인간이 인생의 유한성을 인식할수록 깊은 정서적 만족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곧 친구 수는 줄어들지만 남아있는 친구와의 관계는 더 충실하고 의미 있게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정은 노년에 이르러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형태를 바꾸는 것일 뿐입니다. 젊은 시절의 우정이 폭과 다양성에 있었다면 노년기의 우정은 깊이와 안정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과연 진정한 우정이란 무엇일까?
자주 보고 자주 말하는 사이일까? 아니면 서로의 침묵마저 견뎌주는 존재일까? 이제 우리는 고독이 고립이 아니라 성장일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실감하게 됩니다. 고독이라는 단어는 종종 외로움과 같은 의미로 오해되곤 합니다. 그러나 이 둘은 전혀 다른 정서입니다. 외로움은 결핍에서 오고 고독은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사람들은 외로움보다 고독이라는 상태를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독은 무언가를 잃어버린 공허함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과 온전히 함께 있게 되는 시간입니다.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등불 삼아라. 이는 결국 타인이 아닌 자신을 삶의 중심으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노자는 무의자연이라는 철학을 통해 억지로 관계를 만들거나 유지하려 애쓰지 말고 흐름에 맡기라는 지혜를 전했습니다. 이 사상들은 모두 노년기의 고독에 대해 긍정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고독은 인간이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한 상담 사례에서는 이런 고백이 등장합니다. 나는 오히려 친구들이 많았던 때보다 지금처럼 혼자일 때가 더 자유롭고 평화로워요. 이 여성은 63이 되던 해에 평생 유지해온 모임들을 정리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피로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즐거움보다는 에너지 소모로 다가왔고 조용한 일상이 오히려 더 풍요롭게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고독은 인간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자기 내면과의 새로운 관계 형성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고독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들여다보며 지나온 삶을 재해석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반응이 아니라 뇌 기능의 변화와도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미국 뉴욕 대학의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고독을 경험할 때 전두엽의 자기 성찰 영역이 활발히 작동하며 이는 곧 자아인식 능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또한 고독은 정서적 회복력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명상, 글쓰기, 자연 속 산책 등 혼자 하는 활동은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고 마음의 균형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본에서는 사토리 세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소비나 관계에 집착하지 않고 내면의 안정과 고요를 추구하는 젊은 세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들은 이미 고독을 삶의 중요한 축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노년기에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정약용 역시 유배지에서 스스로를 거울 앞에 나그네라 부르며 고독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투명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친구들과 멀어지고 세상과 단절되었지만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은 통찰과 사유를 남겼습니다. 고독은 그에게 형벌이 아니라 계시였던 셈입니다. 우리는 이제 고독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친구가 없는 시간은 결핍이 아니라 선택이며 그 선택은 곧 자기 자신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시작입니다. 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하거나 더 이상 새 친구를 사귀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일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좋은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인생의 핵심이라는 믿음을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년에 이르러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감정의 밀도가 변화하면서 인간관계를 정리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문제는 그 방법을 잘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관계 단절에 대한 죄책감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던 사람, 의무감으로만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삶을 더 단순하고 진실하게 만들겠다는 의지입니다. 심리학자 마르타 비크 박사는 사회적 탈피 과정은 성숙의 상징이라고 말하며 인간은 정기적으로 자신의 관계망을 갱신해야 내적 평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둘째로 정서적 독립성을 기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즐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명상, 일기 쓰기, 산책 같은 일상적 활동을 통해 내면의 소리를 듣는 연습을 반복하면 타인의 반응에 덜 의존하는 감정 구조가 형성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점차 나만의 삶의 리듬을 발견하게 되고 그 리듬이 인간관계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실감합니다. 셋째는 선택적 친밀감이라는 기술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과 친해지려고 애쓰기보다 나에게 의미 있는 몇몇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태도입니다. 노년기에는 에너지가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 자원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독일의 사회심리학자 페터 크라머는 감정 경제학이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감정의 분배 효율성을 추구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덜 중요해진 관계는 자연히 줄어들고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는 더 깊어지는 방향으로 진화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시간 감각의 변화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미래를 향해 달려가며 이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기회를 줄까를 따졌지만 노년기에는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는가를 중요시합니다. 이러한 전환을 수용할 때 인간관계는 질적으로 정화됩니다. 미래의 가능성보다 현재의 진실에 무게를 두는 이 전환은 단순한 나이듦이 아니라 삶에 대한 성숙한 감각을 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계 피로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여백의 힘을 회복합니다. 더 이상 매일 만나야 안심이 되는 관계가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만나도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지향합니다. 이는 횟수가 아닌 밀도, 자주가 아닌 진심을 기준으로 관계를 재구성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누구를 떠나는가가 아니라 나를 어떻게 지키는가의 문제입니다. 최영호 씨는 요즘 하루에 연락하는 사람은 단 2명뿐입니다. 딸과 오래된 친구 하나?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지금이 제일 마음이 편해요. 이 두 사람과만 진심으로 연결돼도 하루가 꽉 차요? 그는 더 이상 새로운 친구를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스스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계 속에서 존재를 확인받습니다. 그러나 노년기에 이르면 그 관계의 방향이 바뀝니다. 이제는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실제로 삶의 마지막 국면을 앞둔 사람들 대부분이 타인에 대한 아쉬움보다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회한을 남깁니다. 왜 우리는 삶의 한가운데에서조차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뒤로 미뤘을까요?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수십 년간 타인과 단절된 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자기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책을 읽고 글을 쓰며 과거의 실수를 되짚고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자신과 대화했고 그 기록이 오늘날의 후손들에게 깊은 통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과의 우정은 노년기의 가장 고귀한 인간관계일 수 있습니다. 신경과학에서도 이러한 자각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뇌인지 연구소는 노년기의 뇌에서 자기인식을 담당하는 영역이 점차 활성화된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외부 자극보다는 내면 탐색에 뇌 에너지를 더 많이 투자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뇌는 자연스럽게 자신을 들여다보는 방향으로 진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기 자신과의 친밀한 관계는 단순한 철학적 제한이 아니라 생물학적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방법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자신과 관계 맺는 일은 혼자 있는 시간에 익숙해지고 감정을 언어화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명상이나 산책, 독서 같은 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순한 취미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들은 모두 자신과의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매개입니다. 특히 글쓰기는 감정을 정리하고 자기 패턴을 인식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심리치료 현장에서도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람들과 있을 땐 괜찮은 줄 알았는데 막상 혼자 있으니 나 자신이 낯설어요. 이 말은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과의 관계를 방치해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친구들과 잘 지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과의 거리를 좁히는 일입니다. 그래야만 외로움이 고통이 아니라 평화가 될 수 있습니다. 최영호 씨는 요즘 매일 저녁 30분씩 일기를 씁니다. 누군가에게 보내지 않을 편지를 쓰듯 스스로에게 말할 겁니다. 그는 말합니다. 처음에는 뭘 써야 할지 몰랐는데 이제는 나랑 대화하는 기분이에요. 친구와 대화하는 것보다 더 솔직하고 편하네요. 이 단순한 습관은 그에게 타인의 부재를 넘어서는 정서적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결국 가장 오래 남는 관계는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위로하고 이해하고 격려해야 할 대상은 외부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이 하루를 버텨낸 내 안의 나입니다. 우리는 종종 혼자 있는 사람을 불쌍하게 여깁니다. 외로움에 빠졌거나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존재라고 단정짓습니다. 하지만 이 시선은 깊이 있는 이해가 아닙니다. 고독은 선택일 수 있으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가장 건강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노년기란 혼자 있을 권리를 되찾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현대사회는 관계 중심의 문화를 강조합니다. 젊은 세대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중년은 조직 내 인간관계 속에서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노년에 들어서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사회적 지위는 자연히 약화되고 생물학적 에너지도 줄어듭니다. 이때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려 하면 오히려 정서적 고갈이 가중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혼자일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이 문화별 친밀거리를 연구하면서 밝혀낸 사실 중 하나는 동양권 노년층은 대체로 심리적 거리 조절에 능숙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곧 필요한 관계는 유지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엔 거리두기를 통해 에너지를 보존하는 태도입니다. 동양의 노년 문화에는 이러한 미덕이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본의 하쿠나이 문화, 중국의 노자, 철학, 한국의 군자지교 등이 모두 이를 반영합니다. 현대 심리학은 노년기의 인간관계를 양이 아니라 밀도로 이해합니다. 미국 심리학자 리사 바렛 박사는 대규모 조사에서 밝혔습니다. 친구 수가 많다고 해서 정서적 안정도가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가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곧 우리가 늙어갈수록 관계의 수보다 삶의 밀도가 더 중요해진다는 뜻입니다. 삶의 밀도는 곧 내가 나와 보내는 시간의 질입니다. 그것은 혼자 밥을 먹는 시간, 조용히 산책하는 순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는 그 잠깐의 고요 속에 존재합니다. 이런 순간들이 쌓일 때 우리는 내면으로부터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안정감은 누가 옆에 있든 없든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을 형성합니다. 정약용은 말년에 친구들과의 서신 왕래를 줄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세속의 시비에 개입하지 않았고 자신만의 책상에서 글을 쓰며 여생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외로움이 아니라 평화였다는 사실은 그의 글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비워야 채워진다는 말은 노년기의 인간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최영호 씨 역시 말합니다. 이젠 관계를 줄였다고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그는 누구와도 다투지 않고 누구에게도 잘 보이려 애쓰지 않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 자신과 조용히 마주합니다. 그것이 그가 선택한 노년의 인간관계 방식입니다. 이제 우리는 노년의 고독을 두려움이 아닌 권리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침해받지 말아야 할 내면의 자유이며 자율입니다. 정약용의 유배지 삶은 단절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줄였지만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깊게 다졌습니다. 그가 경험한 고독은 외로움이 아닌 자유였으며 침묵은 텅 빈 시간이 아니라 의미로 가득 찬 사유의 공간이었습니다. 노년기에 친구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은 그래서 단순한 감정적 거리두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삶을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겠다는 선언입니다. 최영호 씨의 이야기도 같은 결을 따릅니다. 그는 더 이상 친구를 만들지 않지만 매일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누고 자신의 하루를 기록합니다. 사람들의 연락이 줄어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깁니다. 그는 고독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얻었고 관계에서 벗어나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우리는 관계가 줄어드는 것을 종종 실패나 결핍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한 인간이 외부가 아닌 내부로 향하는 여정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 지혜는 세월을 지나 지금 우리에게 더욱 절실하게 들려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과의 진정한 관계는 삶의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유일한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노년의 고독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껏 맺어온 수많은 관계를 돌아보고 이제는 나를 위한 관계를 선택하겠다는 성숙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나이 들수록 친구가 필요 없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제는 더 이상 외부로 향한 연결이 아니라 내면으로 향한 귀환이 중요해지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글의 제목이 말하고자 한 친구는 독이다라는 표현은 그 자체가 진실이기보다 우리가 무엇을 오해하고 있었는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장치였습니다. 관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자기 자신과의 친밀한 관계가 뿌리내려 있어야만 어떤 관계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습니까? 이 글이 여러분의 내면에 조용한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가장 오래 함께할 자신과의 우정을 시작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말입니다.